자, PNT입니다. PNT가 11%까지 미끄러져요. 그러면은 내일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아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PNT에 대한 전략이 말끔했어요. 일단 기존부터 이제 PNT 쭉 보시면 뭐 4월 달입니다. 4월 달에 변동이 굉장히 크게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변동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점에 좀 편입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뭐 순절 기준을 차익 실현 이후에 또 순절 기준 잡아드렸지만 그게 원활치 않았던 부분도 있고요. 결론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오셔서 이제 딱지마미 선생님께서는 그나마 수익으로는 잘 빠져나오셨고, 또 푸르니망 선생님께서도 이야 PNT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가지고 계셨으니까 아마 그러셨겠죠. 그렇다면은 수익 범위가 잘 형성이 됐을 것 같아요. 4월달 기준에서 26%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도 좀 잡아드렸었는데, 장중 고점 65,000원 훌쩍 넘겨서 그 위에서 고점이 형성되고 66,000원대까지 찍고 65,900원인가요? 하여간에 찍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26%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제 꼬리가 굉장히 길게 형성된 흐름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래간만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다시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 PNT 먼저 좀 주세요. 뭐 PNT 한 4장이면 추가될 것 같은데, 4장? 이거 하나 하고 뭐 매직 계산기 이거 하나 2개. 그리고 컨센서스 3장뿐이 더 돼? 거기에 뭐 한두 개 더 있나? 어. 결론적으로 이 차트 보시면은 4월 6일에 한번 하고 아마 4월 20일인 것 같아요. 그죠? 68,700원. 여기서 차익 실현 잘 하고 그 다음에 아마도 이때 따라 붙고 그리고 나서 손절 범위가 좀 많이 애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이 당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중기 추세적인 부분은 조금 들여다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고 오신 게 꼭 100%잘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려워요. 제가 더 강력하게 손절을 잡아드리는 게 옳은 건데, 거래 없이 이제 이렇게 돌려질 때라든가 이럴 때. 근데 오늘의 기준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의 기준이 됐고,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굉장한 매수세가 유입돼 있어요. 지금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서도 계속 편입의 기준이 잡혀요. 지수가 하락 반전돼 있는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수급이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 매도나 기관 매도가 좀 일부 포함돼 있겠죠. 어쨌든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된 거고, 오늘 62,200원 기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8,700원이에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쉬지 않고 67,200원까지 쉬지 않고 계속 치고 올라왔고, 결국 이제 고점이 68,000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 탈퇴 신호가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 버전 핸드폰으로는 탈퇴가 그 신호가 명확히 나오진 않아요. 탈퇴 부분이 신호가 명확히 나오진 않고, 결론적으로 PC 버전의 기준에서 이제 이 신호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PC 버전을 잘 활용하셔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좀 이렇게 설정을 잘 잡아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결론적으로 진입 기준의 58,000원대 기준에서 진입이 된 거고, 검색기 기준에서 58,000원대 매수 사인이 나온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의 기준에 모바일 버전에서 이제 체크해서 놓고 보실 때는 62,200원. 그건 이제 제가 캡처를 했을 때 기준이잖아요. 62,200원에 캡처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59,000원 이하. 그리고 종목 검색기 그 핸드폰에 캡처하는 거는 62,200원. 요게 이제 핸드폰 화면이죠. 지금 밑에 단에 이제 종목이 딸랑 하나 나와 있을 때니까 밑에 단 하단 부분에 이렇게 세 종목, 뭐 네 종목씩 이렇게 이제 확대될 때, 그때는 이제 크기가 조금씩 다르게 보여질 텐데, 어쨌든 이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매직 계산기를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15% 저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편입 기준, 응? 또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 편입 기준 이렇게 뭐 잡아드리는 것처럼. 그렇지. 요거. 응.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일단 그 교육 자료 부분도 같이 여기다 포함을 시키면은 10%까지 형성이 되더라도 15%까지 이제 거래 대금이 취상이라고 한다면 편입 기준 설정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컨센서스 부분은 이렇게 PNT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오늘 질문을 딱지마미 선생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추가 편입은 좀 솔직히 좀 제한적으로 설정을 하자. 그리고 거래가 터져 있을 때의 기준에서 뭐 이렇게 또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종목 검색기에서 발굴되고, 그리고 1시 51분 기준에 요자락이죠. 요자락까지 올라서고 나서 이렇게 녹화를 해서 68,000원 고점 대비 1.5에서 3%, 67,000원, 66,000원 이탈되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자. 수급 들어오는 거 뭐 다 눈으로 봤고 확인 다 했는데 차익 실현하자. 그리고 이제 또 공략하면 되잖아요.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4월 6일의 기준에 갭에 대한 기준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월봉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이러한 흐름, 그러니까 두 번의 그 장대항봉이 나왔는데 꼬리가 달려버렸죠. 다 4월 말이 원체 4월 20일,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42만 2,500원 찍고 고점 형성된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가 4월 11일 날 고점이 형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4월 20일, 21일 날 고점 형성된 게 그게 마지막 끝이잖아요. 그 이후에 흐름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인데, 그나마도 종목별로 이 고점을 향해서 온 종목이 몇 개 있어요. 에코프로는 다시 고점을 넘겼고, 포스코 퓨처엠 지금 이제 고점 수준, 에코프로 BM도, 그다음에 금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 올리는 거죠 지금. 그리고 끼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인터내셔널도 오늘 좀 급락으로 연출돼 있지만은 그쪽도 굉장한 강세로 지금 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추세적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봉 차트 부분이 저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주봉으로 좀 잘라서 놓고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이제 주봉의 기준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만 3월 이후에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는 이제 빼놔도 될 것 같고, 수급 범위가 일부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그 6만 원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정도 범위. 그리고 이제 하방은 뭐 5만 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꼬리 달린 부분까지 기준 뭐 이 정도.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제 일부 그 당시에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중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을 거래가 없는 종목을 가지고 오시기에는 사실 불편한 거죠. 불편한 이유는 말씀드리다시피 저평가 종목이라는 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예? 저평가 종목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뭐 수급을 마저 확인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만, 주봉 기준에서 사실상 이러한 흐름에 뭐가 포착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기준에서는 저 기준이 포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거? 수급 부분이 완벽하게 오늘 마감 이후에 내일 아침이면은 완벽하게 요자락이 여기까지 아마도 내려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때.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최고 물량을 많이 뺏겼을 때 그 기준보다도 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주간 단위 기준이니까 거래대금 결코 나쁘지 않고. 그렇다면 뭐 그 현재 기준에서 오늘 미끄러진 부분을, 꼬리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감싸 안고 돌릴 수 있다. 전부 감싸 안고 돌릴 수 있다. 대단한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에 일단 어찌됐건 프로그램에서 3% 이상의 매수가 한 방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내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종목에서 낙폭이 심화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LG전자가 무슨 4%씩 밀려 내려가고 포스코 현대로템이 또 장중에 5%까지 미끄러져 내려가고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런 식의 폭락이 연출이 되고 이게 뭡니까? LG전자 3.74, 현대로템 3.59, 동진세미캠 전환사채 5천억 발행하는 게 그게 악재라고 저는 참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마감에 수급까지 볼 거고요. 그다음 전략 짜야죠. 최악의 경우는 진짜 손절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고 그다음에 이수베타지스도 재편입 설정해서 일부 들어가 있지만 비중은 제한적이라고 할지라도 들어가서 손실이니까 이거는 제한적이지 않잖아요. 또 DX 인터내셔널까지. 그렇다고 그것을 계속 밀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포스코 퓨처엠의 42만 원 공방, 그다음에 현대차가 그나마도 오늘 가격 반발력, 이 가격 반발력도 아니죠. 21만 1,500원이 신고가인데,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흐름 12,400원까지 공방, 성우하이텍 수급이 좀 꼬였었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들어 올려서의 흐름, 에코프로 지금 막판에 1.63까지 밀고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 내용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 PNT도 들여다볼 건데 오늘 거래량 수준이 형성돼야 돼요. 380만 주 정도가 아니라 400만 주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400만 주가 형성이 안 된다면은 그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기의 기준이에요. 검색기의 기준. PNT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도의 신호가 나온단 말이죠. 지금 이 매도의 신호가 나온다라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진입은 누구나가 기준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진입은 지금 수식 이제 13시 거의 기준에서 다시 키다 보니까 제가 늦게 켜가지고 11시 30분 기준에 진입이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10시 30분 정도의 진입 신호가 나오죠. 그게 이제 5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진입 신호가 나오고 저렇게. 그러니까 PPT로 다시 보시면 그러니까 모바일 버전은 핸드폰 버전은 여러분들께 이제 중간중간에 설정을 잡아 드리잖아요. 핸드폰 버전에 흐름 가져갈 수 있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핸드폰 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PC 버전에서 신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신호가 나와줘서 그 신호대로 여러분들이 좀 기준 잡고 매수 매도의 설정 범위대로 움직임을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매수 신호 나오고 또 11시에 이제 켰을 때도 매수 신호 그러니까 핸드폰에는 계속 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PC 버전에는 단 한 번도 퇴출 신호가 안 나와요. 고점 대비 한 3% 가까이 밀려야 매도 신호가 나올 텐데 밀리질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68,000원 찍고 밀린 자락. 저 자락이 이제 탈퇴 신호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매직 계산기에서 이미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요. 그죠? 매직 계산기에서 이미 67,800원일 때 샥실을 하십시오 올려드린 거고. 그러면 결정적으로 뭐예요? PC 버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PC 버전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는데 강연회 이외에는 드리지 않아요. 그 PC 버전 이제 강연회 그 4월 1일 날 그때 VVIP 회원님들 30분 최대 인원 30분으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50석짜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금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지난 4월 1일 강연회 행사 사진 그것도 같이 뿌려 드리셔야 돼요. 오픈해서 안내해 드릴 때 유무료방에 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50석인데 30명 정도, 30명 정도 기준을 잡고 30분 오시면 강사 4명이서 MTS 버전도 여러분들이 잘 쓰시지 못하잖아요. MTS 버전 또 HTS 버전에 저러한 매도 신호까지 잡아가시는 전략 그런 내용들을 설정을 잡아 드릴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기준이 잡힐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자동 매매 기능까지도 설정을 잡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가 이렇게 나와준다라는 것의 강점 굉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전략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 PNT도 아까 설명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도 양봉인데 팔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렇게 자동 매매, 자동 매도의 기능을 설정하신다면은 사업을 하시든 또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뭐 미팅을 잡아서 기준을 잡으시든 또 자영업을 하시든 또 운동을 하시든 이런 매도의 기준의 전략이 네 가지 패턴에서 잡히신단 말이에요. 요것도 그날 당일날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난 매매 신호가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매매 신호의 기준에 매수와 매도 신호일 때 소리가 나게끔 설정할 수 있어요. 띵동하고 그 소리가 나게끔 띵동하고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정을 해서 띵동하고 소리가 나면 대처하면 되는데 모바일 버전은 없어요.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차익 실현이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PC 버전은 언제 진입이 됐고 언제 차익 실현이 됐고 그런 내용이 하나씩 다 나오니까 이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니까 그게 PC 버전을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PC 버전도 좀 무료로 드리면 좋은데 뭐 무료가 아니더라도 우리 유료 회원님들께 전달해 드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PC 버전이라는 게 한 번 드리면 여러분들이 평생 쓰실 수 있어요. 한 번 드리면.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한 번 드려서 평생을 쓰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지. 모바일 버전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PC 버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드리면.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의 기준에서도 이제 참여를 신청을 하셨는데 50 버전을 별도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13시까지 볼 종목을 설정해 드렸잖아요. 15시 버전을 해 드릴 거고 그리고 그 15시 버전 활용 교육도 또 해드릴 겁니다. 종목 관련 그 온라인 교육을 추가해 드릴 거니까 최소 강의 4시간 동안에 한 분 한 분 이제 그 MTS, HTS 다운 받으시는 거, 또 설정하시는 거, 또 그걸 바탕으로 매매하시는 거. 그리고 지금 신청 인원이 11분이신데 전부 VVIP 회원님이세요. VIP 회원님도 없으세요. 그게 이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마케팅을 윤정도가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안 해요. 결론은 지난번에도 30분 중에서 24분이 VVIP 회원이셨고 그 다음에 VIP 회원이 4분인가 2분인가 그러시고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2분인가 4분인가 그러니까 합산해서 30분이신데 VVIP 회원님들이 24분이에요. 그러니까 장중방송 라이브 방송에 종목 검색기 활용도를 같이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이게 매수 신호 매도 신호가 소리까지 띵동하고 나면 좋겠구나. 또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매수 매도 신호가 들어가 있으면 진짜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겠구나. 그걸 느끼시다 보니까 이 PC 버전까지 받으시기 위해서 어려운 발걸음을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착순 인원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8월 5일인데 그 이전에 지금 11분 신청하셨고 오늘은 좀 밋밋하세요. 근데 오늘 또 VVIP 회원 만기 연장하신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분들 같으신 경우도 지난번에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또 오시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자리 자체가 많이 부족해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스팸 좀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핸드폰으로 오니까 받게 되는데 내일 종목 준대요.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요 기준 그리고 이제 종목 검색기에서는 내일장 공략주 이외에 검색기에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야간에 제가 내일장 공략주입니다. 오늘도 내일장 공략주를 오픈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솔직히 내일장 공략주 오픈하면 뭐예요? 내일 뚜껑이 열려야 그 기준이 제대로 잡히겠죠. 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은
요걸 잡아 드릴 건데, 예를 들면은 오늘 기준에서도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고 주말에도 올려드렸던 내용, 내일장 공략주 해가지고 오늘 공략주 성우하이텍 4천만 주인데 4천만 주가 안 실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200만 주가 실려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고점을 추가적으로 못 넘기니까 160만 주에 끝났어요. 그런데 개장 초에 거래대금 3위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힌 거죠.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기준에 1000만 주 택도 없어요. 450만 주의 기준인데 개장 초 기준에서는 거래가 수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을 못 넘기고 꼬리가 달리거나 거기서 계속 맴돌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거래가 이제 추가적으로 실리지 못했습니다만 이 두 종목은 그나마도 이제 편입 설정이 잡혔고 성우하이텍도 13,550원부터 매수한 드렸고 오늘 매도 평균이 14,200원에 우리는 전량채 액션이 됐어요. 일단은 내일 뭐 갭상승이 나오든 뭐 혹은 눌리든 추세 흐름에 따라서 편입 설정을 또 잡을 겁니다. 그리고 루닛이나 이제 LG전자는 마이너스 형성이 되고 운봉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전혀 그리고 편입할 수 있는 설정 범위가 되진 않았죠. 변동성 매매 기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 볼 건데 뭐 예를 들면은 내일 기준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설정을 할까요? 제가 이제 수급 범위 나오기 직전까지 이 부분을 설정을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11일자 공략의 기준에 이렇게 설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11일 관심 종목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은 현대차를 넣을 거예요. 왜 오늘 현대차가 시장 대비 강세를 띄워줬고 현대차도 지금 신고가 바로 목전에 있단 말이죠. 그래 현대차 기준에 아직 거래가 수반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100만 주 이상 오늘 50만 9천 주 60만 주가 채 안 돼 51만 주 100만 주는 터져야 변동성 매매까지 볼 수 있다. 하루에 최소 현대차의 기준에 5에서 7% 이상 변동이 나오려면 100만 주. 포스코 퓨처엠도 200만 주까지 더 터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변동성률을 넘지 못해. 그 42만 원을 넘기고 42만 2,500원까지 넘기면 그러면 거래량은 더 터질 거예요. 또 거래량이 터지면 그걸 또 넘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기준에서 어떤 쪽을 또 넣을까요? 그렇죠. PNT의 기준을 좀 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PNT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 프로램 70만 주면 3% 이상 프로램에서 3.5% 가까이 들어온 거고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이에요. 성우하이텍은 1조 1천억이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움직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매매 기준 설정 범위가 잡혔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우하이텍 그리고 PNT 이 다섯 종목만 우리는 보통 넣잖아요. 그러니까 PNT는 이제 393만 주인데 400만 주는 터줘줘야 됩니다. 오늘 변동률이 많이 형성돼 있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잖아요. 거래대금 솔직히 욕심 같아서는 500만 주씩 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변동률이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소 400만 주를 잡아놓는 거고 성우하이텍도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3천만 주여도 무난합니다. 앞전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정을 해드리는데 이거는 내일 장중이 아니라 오늘 야간에 지금 설정하는 거잖아요. 응? 내일 장중에는 LG전자가 거래가 터지면서 아주 강력하게 돌려질지 동신 세미캠이 너무 과하게 밀렸으니까 그쪽이 들어 올려질지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이 상태에서 에코프로도 넣고 싶고 금양도 넣고 싶고 다 넣고 싶은데 PNT가 일단은 뭘로 잡혀요? PNT가 2차 전지로 포스코 퓨처는 2차 전지로 그러니까 두 종목의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수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맞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매매가 강하죠. 추세 매매가 일단 플러스나 쪽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는데 시장 대비 너무 과하다라든가 마이너스가 났는데 수급이 어마어마하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마이너스 난 종목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의 기준은 플러스 쪽 종목 플러스가 나는 종목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고점을 넘겨서 변동성이 확장 국면으로 진입되는 흐름이 연출이 되려면 앞전 고점의 거래량의 70%가 아니라 그걸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막 크게 막 나오는. 아니에요. 그 21분에 현대인프라코도 이제 원금 왔어요. 정리하고 갈까요 하셨는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의 지수의 흐름이 예? 원체 강하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금 더 눌려져 있고 또 새마을금고 사태까지 또 불거지면서 근데 뭐 유럽 쪽이나 일본 사상 최대 지신고가에 미국도 나쁘지 않아요.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3,000포인트 위쪽에서의 흐름이에요. 나스닥까지도 우리를 배신하고 지들은 더 강해요. 그래서 시장은 강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게 강할 것이다. 지금의 디커플링 상태를 진짜 무섭게 돌릴 것이다.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낮에도 이제 우리 정중앙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황 자체는 뭐 우리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종목의 기준인데 우리가 얼마에 샀느냐 그래서 이게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현대인프라코 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겨우 내가 원금해 보겠어. 그럼 다들 부러워서 눈을 못 뜰 거예요. 현대인프라코를 우리가 지금의 기준에 처음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죠? 작년 4분기에 저 바닥에서 못 들어갔지만 수급 들어오고 거래 터진 이후에 저 4분기 7,000원, 8,000원, 9,000원에서 우리는 다 산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번 이상의 차익 실현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최고 강한 종목, 아주 강력한 종목의 신고가 위치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한 물량이 여기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심리가 내 수익금이 전부 원금이라고 생각을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10억 가지고 매매했어요. 시장이 원체 좋았고 20억이 됐어. 그럼 그 20억이 우리는 원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느 종목이든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뭐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기준을 현대 로템도 오늘 많이 미끄러져서 이제 VIP 방에서 질문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보유합니다 했지만 그게 간단한 답변 같지만 심사숙고해서 올려드린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금융당국이 이렇게 채팅방이나 이런 데서 이제 1대1로 답변을 드리는 걸 굉장히 민감해해요. 그 솔직히 소형 잡주에 대해서 민감해하는 거지 현대로템처럼 시가총액이 무슨 4조짜리에 대해서 윤 정부가 코멘트했다고 바뀌는 건 없거든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지금의 이 위치에서 보면 안 갖고 계신 종목은 객관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 상태에서의 고점이구나. 비이성적인 종목에서의 비이성적인 변동이 아니라 이성적인 종목에서의 추세 강화구나 이런 게 보여진단 말이죠. 최소 우리 종목군들 주력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 다시 이제 설정해서 녹화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어찌됐건 이제 뭐 시간의 거래도 보고 최종 확정을 지어서 올려드릴 텐데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요 정도 범위를 내일장 공략주로 설정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일단은 종목 검색기에서 장중에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종목 검색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주잖아요. 7월 3일 날 오늘 ISC가 폭락이 나왔어요. 아니 변동성 종목 들어가서 꺾이는 순간 전량 차익 실현이지. 하다못해 PNT 같은 경우도 차익 실현에 대한 종목 검색기를 이렇게까지도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신호가 나왔잖아. 매도 신호가 무조건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그런데 ISC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안 했을까봐 들어가신 분들 계신다면 다 차익 실현이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까지도 이렇게 편입이 되고 82만 4천 원이 아니라 그거는 82만 4천 원에 82만 원을 넘긴 시점에 윤 정도가 이제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 실질적으로는요. 저렇게 어떻게 78만 원 수준에 포착이 되고 91만 9천 원 그리고 꺾여져서 탈퇴 신호가 나와요. 차익 실현. 지금 100만 원도 넘겼는데 그러고 나서 재편입 신호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재편입 신호 나오면 또 들어가면 돼. 그러니까 야간에 전일 기준에 오늘장 공략주 이렇게 해봐야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맞아 떨어져 주잖아요. 왜? 이미 거래가 이제 선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모든 노하우가 압축된 게 뭐냐면 종목 검색기라는 거죠. 이때 기준에 뭐 루닛 16만 원대 잘 보세요. 저게 19만 7,500원 갑니다. 언제? 수요일 날. 7월 3일 날
또 7월 4일 날 이렇게 포착되고, 또 에코프로 BM 7월 3일 날 26만 원대 포착되고, 얘도 29만 7,500원 찍어요. 그런 식으로 변동률의 확장 범위가 나오고, 또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범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대원 강업이나 성일하이텍, 신성이엔지 이런 상한가 종목 소형주에서 좀 잡아내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의 기준 설정하고. 결론적으로 이제 똑같은 2차 전지고 시가총액이 12, 13이지만 차익 실현의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흔들리지 않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이날 이후에 뭐 6% 폭락. 그리고 이제 일부 되돌렸다가 오늘 또 5% 폭락.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지고 간다가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Y젠터도 굉장히 오랜 기간 들여다봤지만 결국은 거래 둔화돼서 전량 차익 실현하죠. 그러나서 고점 대비 지금 뭐 25%, 30%씩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색기에 모바일 버전을 활용을 하실 거냐, 이렇게 차익 실현까지 나오는 PC 버전을 활용하실 거냐, 그 고민하시고, PC 버전은 아무리 유료 가입한다고 해도 드리질 않는다 그랬어요. 강연에 8월 5일 강연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그것도 조건이 있죠. 주 거래 계좌로 활용하실 때에 드린다. 그러면 이런 수익 범위에 대한 진입, 탈퇴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수익 범위 확정 지으실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뭐 11일날 공략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일날 공략주 바꿔서 더 들여다보실 수 있고, 그렇게 설정을 잡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현대차로 그랬죠. 현대차 기준 거래량 얼마예요? 원래 욕심 같아서는 150만 주씩 잡아드려야 돼. 1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 그죠? 그래서 앞전에 그 거래량을 넘기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추세 매매 기준에서는 안 넘겨도 돼. 근데 넘겨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변동이 확장되려면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도 400만 주, 여기는 이제 좀 줄여놔도 돼요. 3천만 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범위 잡히고 대처의 기준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종목 검색기 기준도 저것도 다시 제가 올려드릴 건데, 원고 작업하신 분들은 저거 조금만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PNT의 기준 아주 차익 실현 잘 됐다, 내일 다시 들여다본다, 그 기준인 거고요. 전화 주셔서 PC 버전 주세요. 신청하십시오. 강연에 신청하시고, 그리고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합류하십시오.